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마철에 잘 발생하는 제라늄 물음병의 다양한 대처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대처 요령과 극단적인 상황에서 대처법, 그리고 다양한 식물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제라늄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팁들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관리 요령부터 간단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 영상에서 누차 강조드렸듯이 장마철에는 제라늄에는 가급적 손을 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치기, 분갈이, 잎따기도 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거름주기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 질소 성분이 너무 과하게 투입되면 너무 웃자라서 바로 물음병에 타겟이 되기 때문에 거름주기도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통풍입니다. 보통 환기 잘 시키라고들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물음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곰팡이나 세균 등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통풍이나 환기만 잘 시켜주셔도 어느 정도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신경 쓰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이 바로 물주기인데요. 물주기는 거의 장마철에는 말린다 싶을 정도로 자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물주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얘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재를 처음 배울 때 그 물주기만 3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주기를 3년 동안 누구한테서 배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맞는 환경에서 3년 동안 경험을 통해 익히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만큼 시행착오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초점을 맞춰서 딱 단정 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 키워도 장소가 다른 장소로 옮겨지면은 당연히 물주기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누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누가 이렇게 주니까 나도 이렇게 줘야 된다. 이것은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고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라늄 물주기를 통상 여름에 겉흙이 마를 정도로 적은 양을 자주 준다고들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요. 그 방법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말리듯이 하다가 아래 배수구멍에 물이 스며나오도록 주고 있습니다. 윗부분만 물을 살짝 주게 되면은 아랫부분까지 수분이 도달하지 않아서 중간 부위만 적게 되고 하부 뿌리 부분은 메마를 수가 있어서 줄 때 충분히 주고, 그리고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화분을 기울여서 그 물을 충분히 배수시켜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을 주는 방법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물을 거의 완전히 말린 상태고요.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윗부분에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랫부분에 물을 충분히 줍니다. 주시고 완전히 흡수돼서 배수층까지 물이 나오도록. 지금 많이 말라 있어서 물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이때 작은 화분 같은 경우 이렇게 기울여서 물을 완전히 빼줍니다. 물을 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마르도록 그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라늄의 물 관리를 위해서 토분에다 심고 좀 개체 크기에 비해서 좀 작은 화분을 사용하는 것도 그 물 관리를 잘하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위만 살짝 줄 경우에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얕은 화분에 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이 아무리 흥건하다 그래도 식물이 삼투압으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흡수하여 이게 개체가 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팽압에 의해서 물이 더 이상 흡수되지 않도록 조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되고 남은 물은 자연스럽게 화분 배수충을 통해서 배출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히려 얕게 자주 주는 것이 하부는 마르고 상부는 축축해지고 그런 결과가 생기면은 글쎄요. 물 주기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 딱 맞고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터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마철, 여름철에 물 주실 때 앞서서도 언급드렸듯이 잎에 주시는 게 아니라 아랫부분에 주셔야 되고, 실내에서는 봄, 가을, 겨울철에는 시원하게 비를 맞듯이 샤워기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뿌려가지고 잎에 묻은 먼지나 노폐물을 제거하시는 것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곤 합니다. 무름병이 생기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입마름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잎이 갈변이 시작됐을 경우에 그 줄기 부분을 살펴보면은 검게 물러져서 손으로 살짝 눌러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들어가는 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개체 같은 경우는 건강한 개체인데요. 아직 저는 무름병이 온 것이 없어서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실제 무름병이 걸린 삽목개체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체는 목질화된 부분하고 목질화가 되지 않은 부분인 녹지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목질화가 된 부분이 감염에 아무래도 좀 강하고요. 녹지 부분이 무름병에 좀 더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 부분이 간염이 됐다면 그 윗부분이나 그 주변 부분을 절단해서 삽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개체는 무름병이 온 개체인데요. 삽목개체인데 지금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무름병이 와버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본 개체라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무름병이 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검게 물러져 가지고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 옆부분의 개체는 보기엔 깨끗한데 절단을 해보게 되면은 절단면을 보시면은 그 검은 점이 보이실 경우에는 이것도 감염이 된 개체가 되고요. 근데 지금 이것은 검은 점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개체 같은 경우는 바로 삽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검은 점이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윗부분을 더 잘라 주셔 가지고 면이 깨끗하게 된 경우로 확인을 하시고 삽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무름병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잎이 두 잎인데, 잎 같은 경우도 잎 끝을 잘라 가지고 삽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제가 두 개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두 개를 다 잘랐는데 하나 정도는 남겨두시고, 그래서 잎 맥을 남기시고 그리고 절단을 해서 삽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그 곰팡이가 끼거나 아니면은 무름병이 왔을 경우 대체 방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감염이 되지 않아서 깨끗한 개체인데, 아랫부분에 무름병이 왔을 경우에는 일단 화장석이 있을 경우에는 화장석을 깨끗하게 긁어서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화장석을 제거해 주시고 나면은 흙이 드러나겠죠? 그러면은 보시는 이 부분이 그 감염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부분을 아랫부분까지 약간 흙을 더 파주세요. 그렇게 파주시고 이렇게 윗 흙까지 긁어내시면은 뿌리로 번져 내려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주셔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그거보다 약간 심하게 이제 전체가 다 물르지 않고 일부가 물렀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은 에탄올이거든요. 에탄올을 붓에다가 살짝 찍으셔가지고 감염된 부위를 에탄올로 발라주세요. 그럼 소독이 돼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이때 바르실 때 너무 많이 발라주시면 안 되고 그 감염 부위를 중심으로 그 부분만, 또 다른 부분까지 칠하게 되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에탄올을 바르셔가지고 두시면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방법은 가정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구연산, 과산화수소, 그리고 락스를 이용한 소독 방법인데요. 다른 식물군에서는 예전부터 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데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응용을 해서 몇 번 써봤는데 효과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0% 산다라기보다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또 여러 번 경험을 쌓으시게 되면은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는 뭐 자신 있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우선 구연산 설명드리자면은 산성을 통해서 곰팡이균이나 벌레, 세균을 소독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을 할 때는 보통 물 1리터에 약 10g 정도 시석을 해서 2분에서 5분까지 침지를 해주시는데 보통 이 시간은 식물이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 감염 정도라든가 아니면 식물이 얼마나 건강한가 여부에 따라서 시간이 조절되고 농도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져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 흔히 약국에서 파는 3% 기준짜리로 봤을 때 물 1리터에 25ml를 희석해서 시간은 보통 2에서 3분 정도 하시고 식물이 굉장히 건강할 경우에는 더 오랫동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 3분을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구연산이나 과산화수소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바로 흔히 집에서 볼 수 있는 락스, 보통 파란색 레귤라라고 써 있죠. 레귤러를 기준으로 물 1리터에 약 2ml 정도를 희석합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은 채소, 과일류, 살균 이렇게 해서 밑에 보면은 500배 희석액 그거를 참조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500배 정도 아니면은 뭐 되게 약할 경우에는 800배, 1000배 그리고 락스 같은 경우도 효과가 괜찮은 편이에요. 해보면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삽목을 한 개체 중에서 무름병이 뿌리 부분에 온 것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한번 침지하는 실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부분하고 줄기 부분에 무름병이 와 있는 상태고요. 뿌리 부분이 약간 검게 변해서 무름병 증세가 있고 줄기 부분도 약간 검정색으로 변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개체를 보게 되면은 이 개체도 지금 많이 이 아랫부분이 무름병 증세가 오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흙에 꽂은 상태에서 방치해 두게 되면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균해서 살려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세척을 해서 어느 정도 감염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세척을 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상태가 생각보다는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 검은 점처럼 이렇게 벌써 많이 물러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개체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검게 변해 있고 뿌리 부분도 좀 검게 이렇게 물러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요 정도만 돼도 거의 한 3주 이상은 삽목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뿌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윗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윗부분이 너무 연약해 가지고 이거는 뭐 꽂아도 윗부분은 살아날 그런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고요. 그리고 삽목을 했을 때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방법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개체에서 무름병이 왔을 때 뿌리 하단 부분에 균이 번졌을 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개체를 지금 침지를 하기 위해서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마른 거나 지저분한 부분을 떼주시고요. 가위로 잎부분을 잘라주시는데 이 경우에 어차피 소독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길게 자르셔도 되고 짧게 자르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잎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리가 된 개체를 이제 침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스고요. 물은 지금 1리터 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보통 액비나 이런 거를 할 때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1리터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500배 정도 희석액을 만들 건데요. 저도 스포이드로 이거를 재가지고 떨어뜨려서 희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정리된 그 개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부 부분이 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을 담글 건데요. 부분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단 부분을 먼저 담궈서 약 한 1분 정도, 위는 비교적 균이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1분 정도 아니면은 2분 정도 담궈서 하단 부분부터 담궈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담궈 가지고 완전히 그 침지가 되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잠기도록 이렇게 3분 동안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체에 따라서 그 더 심할 경우에는 한 5분까지도 담가주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개체가 그만큼 더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연약한 이끼나 이런 종류는 거의 뭐 20초, 30초 담그는 경우도 있고요. 희석액도 500배가 아니라 뭐 1000배까지도 이렇게 희석을 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거는 유도리 있게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분 동안 침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00% 마사토에다가 이거를 다시 삽목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물꽂이를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꽂이를 위해서 물꽂이 컵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입구가 주둥이가 너무 커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철사를 이용해서 그 주둥이를 좀 좁혀서 그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다 물꽂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꽂이는 많이들 해보셨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편하신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뿌리 밑에 부분이 유리 바닥에 닿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사를 사용하시든 뭐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시든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또 물은 밑에 부분만 자작자작하게 닿을 수 있도록 중간 줄기가 완전히 푹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그 치유에 조금 도움이 되고 뿌리 발육도 조금 정상화될 수가 있고요. 검정색이 아무래도 뿌리 발근에 좀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아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편하실 대로 물꽂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리하자면 여름철에는 통풍과 환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제라늄은 가급적 손대지 마시고 거름도 주지 마시고, 물은 조금씩 자주 주지 마시고 말리듯 하다가 줄 때는 배수 구멍으로 물이 충분히 빠져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물음병이 줄기 부분에 왔을 경우에는 윗부분이나 주변 가지는 잘라서 단면 간염 여부를 확인하시고 삽목해 주시면 되고요. 하단부에 걸렸을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 흙을 긁어내 주시거나, 그리고 조금 더 심할 경우에는 에탄올을 발라서 소독 후 자연 치유되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구연산이나 과산화수소, 락스 등 희석액을 희석액에 식물 전체를 담궈 가지고 소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개체가 심겨졌던 흙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토양살균제나 과산화수소 아니면 스팀을 이용해서 토양을 소독하는 방법은 있지만은 집에서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분도 락스나 아니면은 끓는 물에 반드시 소독해 주시는 게 좋고요. 꼭 이 물음병뿐만 아니라 평소에 분갈이 시에도 화분 소독이 습관화되시면은 다양한 그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